이거 아세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난 아이는 자기는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 인생 살고 있지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유일한 세대가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개인이 스스로 벌어서 메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불평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흑자 적자 언제 나타나고 이거 어떻게 메울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해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흑자 보셨어요? 아니면 적자 내셨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결산도 해보시고요. 이거 아세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1인당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의 변화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있고 쓰는 게 있잖아요. 소득, 소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득과 소비 간의 차이를 수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돈을 버는 소득이 더 많을 때가 흑자, 그리고 소비가 더 많아지면 적자 이렇게 되는데 태어날 때 돈을 쓰잖아요. 아기인데 기저귀도 있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데 아기가 돈 벌 수 있나요? 못 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적자가 푹 늘어나죠. 2,0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8살 때, 9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돈 하나도 안 내는데 이런 생각 하셨어요? 누군가 내죠. 여러분이 안 내셔도 여러분 개인이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간다고 내가 학비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냅니다. 선생님 월급도 누군가 주고. 누가 주죠? 정부에서 주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내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가 이때 발생하는 거죠. 적자가 가장 커지는 게 만 16세 때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네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점점점 소득이 늘면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합니다. 인생의 손익분기점 20대에 보통 오죠. 그리고 나서 3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보통 흑자 구간이에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소비보다 많다는 거죠. 이렇게 벌어서 그러다가 50대 후반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가서 노년기는 아무래도 적자 구간에서 보내게 되죠. 소득이 점점 줄게 되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적자 구간의 적자는 어떻게 메꾸죠? 이 이야기를 제가 소득의 미래라는 책에서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고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저축해서 내가 메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흑자 구간과 적자 구간은 다 상계되어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릴 때, 어린 시절의 적자는 누가 많이 낼까요? 부모가 굉장히 많이 냅니다. 부모하고 국가하고 한 반반 정도 내요. 노년기의 적자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좀 더 많이 냅니다. 3분의 2 정도를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난 아이는 자기는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 인생 살고 있지만 부모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메꿔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유년기에 여유있게 자란 아이들이 두뇌가 더 발달한다는 조금은 슬픈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 구간을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흑자 구간, 적자 구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다 아이들이나 어르신은 가장이 벌어가지고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장들이 버는 돈이 충분했고 가족이 4인 가족 시스템, 옛날에 우리 많이 유지하던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러면 가장 한 명이 돈 많이 벌어와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사람이 가족 내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메꿔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1인 가구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4.8%에 불과했는데 지금 10.9%까지 2배 이상 증가했죠. 2인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11.8%에서 20.5%로 늘어났습니다. 4인 가구 한번 볼까요? 4인 가구가 원래 2000년까지만 해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40%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27%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흑자 구간에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자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최근에 40대 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40대인데 40대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낀 세대, 낀 세대라고도 그러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유일한 세대가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여줍니다.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연령층이라고 하면 대체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남성만 한 번 본 겁니다. 남성만 한 번 본 이유는 과거에 우리 사회가 4인 가족 시스템에서 남성 한 명이 가장이라고 하면서 돈을 벌어와서 나눠주는 시스템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시면 우리나라 이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쭉 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죠. 노동 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실 거의 100%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지금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이 흑자 구간에서 벌어서 적자 구간의 가족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인생에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이 그래프 보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상당 기간은 다 적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적자 누군가 메워줘야 되는데 개인이 스스로 벌어서 메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불평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에비게일 디즈니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로봇 때문에 자동화돼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서 지금 노년층이 기초연금 나눠주면서 훨씬 이 노인들의 삶이 나아진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분배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이 소득의 미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흑자와 적자 이야기하고 적자 어떻게 메꿀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한 해 결산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올해 흑자였는지 적자였는지 혹시 적자였으면 남은 며칠 동안 한번 좀 메워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남은 흑자였으면 누구한테 이거 나눠줘서 적자인 사람 메꿔줄까?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